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바쁜 새학기가 이제 막 일주 막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쵸? 선생님들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실 시간이실 텐데, 이제 일주일 지내보니까 이제 우리 만난 아이들 중에 보면 정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우리 아이가 정리를 너무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정리 안 하는 아이, 저 아이 어떻게 해야 정리를 좀 잘할 수 있게 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은 정리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리를 왜 안 할까요? 물론 정리하는 게요, 놀이하는 것만큼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가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요거를 한번 먼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뭐 출근 준비를 한다든지 또 음식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하고 나서 뒷정리를 잘 하시나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잘 만약에 못한다면 그런 환경에 자란 아이라면 아이가 정리를 잘 안 하겠죠. 네. 근데 부모님들이 뒷정리를 잘 하고 뭔가를 일 처리를 하고 나가지고는 딱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정리를 잘 안 한다. 그러면은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놀고 난 다음에는 정리를 하는 거야.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 있게 맞춰서 제자리에 찾아서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거야. 부모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이렇게 정리를 한다. 너희도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새학기 때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반 안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 놀이를 하면 재미있게 놀고 난 이후에는 정리를 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정해놓고 하는데,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일단은 좀 분류가 잘 될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구장이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장이 있고, 그리고 그 교구장 안에 바구니들이 여러 개 들어가요. 그 바구니가 한 놀잇감에 놀잇감들이 들어가는 집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교사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 교구장이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한 집, 1층, 2층, 3층, 이렇게 교구장이 보통 3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친구 집은 1층이야. 1층 첫 번째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놀잇감, 교구들의 사진을 찍어서 교구장에도 붙여주고 바구니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잇감들을 이 바구니에 넣고 이 바구니는 다 모아지면 이 교구장 여기에 넣는 거야 라고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 아이는 정리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집에서도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장난감이 여러 개 막 섞여 있으면은 아이가 정리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아주 많이 안 섞이게 하는 게 좋고, 섞여 있는 놀잇감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그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먼저 부모님들이 이 인형들은 이쪽에 넣자 하고 먼저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인형들은 이쪽으로, 또 로봇은 이쪽으로, 블럭은 이쪽으로 해서 아이가 분류를 잘 할 수 있게 기준점을 먼저 제시를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하고 나면은 우리도 집에 돌아가고, 엄마 아빠도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오고, 친구도 놀이를 하고 나면 집에 오는 것처럼 놀잇감들도 친구들과 놀이하고 나면 나중에 집에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집에 돌려보내주자. 집에 못 가고 다른 집에 가 있으면 슬퍼서 엄마 아빠 가족을 못 만나서 엉엉엉 울고, 그런데 우리가 장난감들이 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유능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서 게임처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는 게 놀이하는 것만큼 즐겁진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재미를 붙일 수 있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한다든지, 팀을 나눠가지고 어느 팀이 더 빨리 정리를 할까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경쟁심을 약간 부추겨서 그렇게 하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놀이를 재미있게 하면 아이들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배회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생님이 섬세하게, 부모님들이 섬세하게 하나하나 그 행동 수정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습관은 한 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네. 여러 번 반복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안에 있는 놀잇감, 교구장에 있는 놀잇감을 모두 다 섞어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놨다고 봐요. 제가 이제 실제 경험한 건데요. 새학기 때 이제 초임 교사였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 교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 보고 정리를 하라고 하고, 아이는
안 하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고, 선생님은 거의 정말 눈물이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리 좀 하자고 이러면서 아이하고 신랑이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거 언제 정리하지? 아휴, 이렇게 이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그러기도 해요. 근데 많이 섞여 있으면 아이 혼자 그거 할 수 없어요. 어른도 어휴 하고 한숨 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같이 해야 돼요. 정리를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한꺼번에 섞이지 않도록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것과 이것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과제를 주는 거죠. 섞어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분류하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나중엔 잘 지키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내가 놀고 싶은 놀잇감을 찾을 때 사실 잘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걸 원하는데 막 찾을 때 못 찾을 때도 그런 얘기를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봐봐, 정리를 잘하면 이거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의 필요성을 아이가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놓으면 정말 빨리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정리의 중요성, 필요성을 아이가 딱 알 수 있게 수시로 이야기 나누게,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까지는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놀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리를 잘 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부모님이 정리해. 아이는 정리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교사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놀이에 몰입해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고 있는데 뭐 할 시간이니까 정리하자라고 딱 단칼에 끊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놀이를 해방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가 그때 당시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놀이를 방해받고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신의 생활이 있잖아요. 어떤 업무를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그게 망가졌어요.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고 그 업무 다시 안 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 그 놀이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아이가 놀 만큼 놀지 못했는데, 흡족하게 완성을 못했는데 정리를 시켜버릴 때. 그래서 아이에게 미리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 이제 15분 후에 정리를 할 거야. 근데 15분이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바늘이 이렇게 지금 4자에 가 있는데 밑으로 세로타고 6자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숫자도 선생님이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시계를 보면서 3자 이렇게 이제 수평을 보고 있던 게 수직으로 내려오면 그 시점에 저게 정리할 시간이구나. 그 시간만큼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놀고 빨리 완성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못해가지고 이게 막 나 요것만 만들면 되는데 정리를 하라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럴 때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네가 요걸 조금 더 만들면 좋은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음 시간이 이게 있어서 우리가 외출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을 좀 찍어 놓을까?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걔만 그 아이가 만들던 그 놀잇감, 보통은 이제 블로그로 뭔가를 만들고 뭐 이럴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쪽에 이렇게 따로 놔두는 거예요.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 다시 놀이할 시간이 올 때,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꺼내서 놀이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방해받았다는 마음, 상한 마음이 사실은 안 생기거든요. 인정받았잖아요. 내가 놀이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엄마가, 선생님이, 아빠가 이렇게 내가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줬어. 그럼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와서 그 놀이를 하고 나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이거 안 놀래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놀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게 여기서 참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단순히 정리만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정리를 해야 하는지, 놀이 후에 정리를 잘하는 거는 좀 계획성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놀이를 하고 다음에 요 시간만큼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다음엔 어떻게 놀아야겠다. 또 요 시간만큼 놀아야 되니까 내가 이거 조절해가지고 이만큼 해야 되겠는데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놀이하는 과정에 아이가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놀이란 무엇일까라고 지난 영상에서 찍은 것처럼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업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하는 그런 업무 능력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계획을 세우면서 놀이할 수 있게, 이것은 놀이의 마무리, 이것은 정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 부분까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놀이를 계획하고 놀이하고 놀이 후에 정리를 하는 것까지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다면은 그 시간 동안 계획성 있게 한다는 거는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나중에 공부도 잘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도 공부 잘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시려면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도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서 아이들이 놀이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몽이쌤이었습니다.